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곰PD쌤입니다. 2021년 7월에 출제된 ITQ 엑셀 B형 함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2020년 경쟁률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시오. 랭크.eq 함수 그리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 우리 순위를 구하고 그 뒤에 위라는 문자열을 붙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순위를 구하는 함수 랭크.eq 함수의 공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eq 함수는요. 자, 는 랭크.eq 내 점수가 쉼표 전체 점수 범위. 이 전체 점수 범위 중에 몇 등이냐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걸 가지고 구하라고 했냐면 2022년 경쟁률을 가지고 내 2022년 경쟁률이 전체 2022년 경쟁률의 몇 등이냐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점수 대신 경쟁률, 2022년 경쟁률, 전체 2020년 경쟁률의 범위가 되겠죠. 자, 이 전체 점수 범위는 반드시 절대값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나 하나만 구할 땐 상관이 없지만 자, 우리 밑으로 끌어내릴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전체 점수 범위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절대 참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랭크.eq 더블 클릭. 자, 는 구하시오. 뭐를? 랭크.eq 순위를 구하시오. 자, 내 줄에 있는 2022년 경쟁률이 G의 5셀이 자, 쉼표. 자, 2022년 경쟁률 전체 범위 중에 몇 등이냐? 자, 전체 범위는 G의 5부터 G의 12가 자, 요렇게 전체 경쟁률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누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앞에 있는 G의 5셀은 얘가 G의 5셀이지요. 그쵸? 자, G의 5셀이 G의 6셀, G의 7, G의 8, G의 9, G의 10으로 각각의 경쟁률이 이 전체 범위 중에 몇이냐라는 걸 구해야 돼요. 상대 참조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뒤에 G의 5에서 G의 12 이 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범위는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밑으로 그냥 끌면 상대 참조가 되면서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밀리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 부분은 G의 5부터 G의 12까지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절대값 F4키를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키보드에 F4키를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2022년 경쟁률의 전체 범위가 절대값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순위만 구한다면 여기서 바로 엔터를 누르시면 되지만 자, 저희는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자, 랭크.eq 함수가 끝났어요. 내 점수 쉼표 전체 점수 범위 가로를 닫아주시고 자, 결합연산자 AND를 붙여요. 자, 이 함수식과 뒤에 있는 문자열을 결합할 거예요. 자, 문자열 위라는 걸 결합할 건데 문자열은 반드시 큰 따옴표를 붙여서 자, 요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는 랭크.eq 순위를 구하시오. 자, G의 5셀이 요 전체 범위 중에 몇 등이냐? 그리고 그 뒤에 AND하고 위를 붙이시오. 자, 엔터 눌렀더니 자, 첫 번째는 2위가 나왔어요. 자, 우리 위에 I의 5셀을 선택하시고 채우기 핸들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쭉 끌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하시면 자, 요렇게 순위들이 나타나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고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2022년 경쟁률과 2021년 경쟁률이 모두, 그러니까 2022년과 2021년 경쟁률이 모두 20 이상이면 별표 2개. 그 외에는 공백. 자, if 함수와 and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if 함수는요, 조건에 따른 결과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는 if 조건, 쉼표, 참값, 거짓값이에요. 여기서 조건이 좀 이상해요. 2022년 경쟁률과 2021년 경쟁률이 모두 둘 다 20 이상이면, 하나만 20 이상이면 간단한데 두 개 다 20 이상이면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이게 if 함수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참값은 별표 2개를 찍고, 얘가 참이고, 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둘 다 20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백은 큰 따옴표 2개를 찍어주는 게 공백입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래요. 근데 조건을 보니까 조건이 2개예요. 2022년 경쟁률과 2021년 경쟁률이 20 이상이면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 함수가 조건에 포함돼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우리 and 함수는요. 자, 뭐 혼자는 거의 뭐 이렇게 쓰진 않는데 and 뭐 예를 들어 A, B. 그러면 A 그리고 B. 이 2개를 만족하면 true 값, 참값을 추출해 준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 and가 우리는 조건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if 함수의 조건에 들어가느냐? 이 조건은 and 2022년 경쟁률. 2022년 경쟁률은 G의 5셀에 있어요. 첫 번째 줄에 G의 5셀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A예요. A. 자, 그리고 쉼표. 21년 경쟁률. 우리 첫 번째 줄에 2021년 경쟁률은 H의 5셀이에요. 그럼 H의 5셀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 A, B잖아요. 얘가 A예요, 얘가. A. G의 5가 20보다 이상이고, 그리고 B는 H의 5도 20보다 이상이면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if 함수의 조건이에요. 그쵸? 좀 헷갈려요? 자, 그럼 참값은 뭐예요? 참값은 미음 한자키를 눌러서 별표, 미음 누르고 한자키를 눌러서 별표를 2개를 찍어주고. 근데 여러분 얘네들도 이 별표도 문자열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큰 따옴표 같이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거짓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백으로 넣어준다고요. 자,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의 5셀은 if 먼저 들어가야죠. if 가로 열고 조건인데 조건이 2개예요. 2022년 경쟁률과 2021년 경쟁률이 둘 다 20 이상이면이에요. 자,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라는 함수가 여기서 들어가요. and A, B. 첫 번째 A는요. 2022년 경쟁률 G의 5셀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20보다. 첫 번째 조건. 쉼표.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H의 5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20보다. 자, 여러분 and의 조건이 다 끝났어요. 조건이 여기 뭐 예를 들어 그리고 조건이 더 있으면 더 적어줘도 상관은 없지만 저희는 요 2가지 조건밖에 없죠. 2022년
경쟁률과 2021년 경쟁률이 20보다 이상이면 50이 아니죠, 여러분. 20보다 이상이면 자, AND의 조건이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여기서 닫아줘야죠. 그쵸? 자, if 함수로 보자면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이게 바로 조건. 이게 조건이 끝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쉼표를 넣어줘야죠. 쉼표를 넣어줘야죠. 자,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면 큰 따옴표 놓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별표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시면 키보드에 한자키 누르시면 별표가 보여요. 이 별표는 문자열이니까 앞과 뒤에 큰 따옴표. 이게 바로 뭐예요? 참값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 큰 따옴표 2개를 붙여라. 자, 만약에 G의 5가 20보다 이상이고 H의 5도 20보다 이상이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별표 2개를 찍고 그렇지 않으면 빈 셀을 찍어라. 그쵸? 자, if에 대한 우리 가로는 이제 닫아줘야죠. 자, 요렇게 구했어요. 엔터 하시면 자, 우리 첫 번째 아이는요. 둘 다 20 이상이니까 별표 2개가 들어가네요. 자, 우리 제2의 5셀에서 채우기 핸들 마우스 오른쪽으로 쭉 끌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하면 둘 다 20 이상인 것들에만 별표가 2개가 들어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원자가 10,000명 이상인 대학의 수예요. 자, 지원자. 우리 여기 지원자 중에 자, 요 조건 범위 중에 10,000명 이상인 대학이 몇 개냐. 그러니까 10,000개 이상인 게 몇 개냐. 딱 봐도 2개죠. 그쵸? 자, 2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하란 소리예요. 그쵸? 어떤 함수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count if 함수로 구해달래요. 자, count if의 공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count if 자, 조건 범위, 쉼표, 조건. 자, 조건을 입력을 하실 때는 셀을 참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우리 10,000명 이상이니까 이 조건에 반드시 큰 따옴표 붙여주셔야 돼요. 자, 요대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2의 13셀을 선택하시고 는 count if 더블 클릭. 자,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시오. 자, 조건 범위 중에 조건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지원자니까 요 지원자 범위 중에 F의 5에서 F의 12 자, 이 범위 중에 쉼표 10,000명 이상이에요. 조건은 큰 따옴표 넣어서 이상은 그거나 같다. 자, 뭐보다? 10,000명. 여러분 여기에 쉼표 넣으시면 안 돼요. 10,000명이에요. 셋째짜리 쉼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건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류 값이 나타나요. 자, 큰 따옴표 닫아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해라. 이 조건 범위 중에 10,000명이 이상인 게 몇 개가 있냐. 엔터. 자, 딱 봐도 아까 2개가 있었죠? 2라고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조건 볼게요. 학업 우수자 2022년 경쟁률의 평균을 구하래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결과값을 무조건 올림에서 정수값으로 구하시오. 정수값. 우리 무조건 올림하는 라운드업 함수와
D-average,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무엇을 구하라는 말이냐면, 자, 여기 학업 우수자, 전형명이 학업 우수자인 사람들의 2022년 경쟁률에 얘네들의 평균값을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요 세 개의 값의 평균을 구해서 나타내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D-average 공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D-average. 자, D-average 가로 여시고, 자,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반드시 요 필드명, 대학 코드, 대학명, 전형명 요런 필드명이 포함된 범위여야 해요. 자, 쉼표 열 번호. 내가 몇 번째 열에 있는 평균을 구할 것인가? 열 번호. 자, 그리고 조건 범위. 얘도 반드시 필드명이 포함된 조건 범위예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필드명이 포함된 범위는 B의 4부터. 자, 우리는 2022년 경쟁률까지만 구할 거기 때문에 B의 4에서 G의 12까지 블록 잡으셔도 돼요. 왜냐면 2022년 경쟁률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근데 나는 이런 게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 그냥 B의 4에서 J의 12까지 잡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J의 12까지 잡으세요. 그냥. 자, 그리고 열 번호. 우리가 아까 범위를 요렇게 잡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2022년 경쟁률의 평균이잖아요. 요거의 평균이죠.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에 있다라는 거예요. 열 번호가 6인 거예요. 그쵸? 6이라고 열 번호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G의 4셀이라고 요 필드명을 직접 찍어 주셔도 괜찮긴 해요. 자, 저희는 열 번호를 6이라고 자, 여섯 번째 열에 있는 블록 잡은 걸 기준으로 여섯 번째 열에 있는 걸 구해 줄 거예요. 자, 우리 조건 범위는 뭐예요? 조건 범위. 필드명이 포함된 조건 범위예요. 학업 우수자잖아요. 그럼 조건 범위에다가 이렇게 학업 우수자라고 이렇게 적으면 땡탈락이에요. 요렇게 직접 적는 건 우리 카운트 if나 썸 if나 에버리지 if나 요럴 때 얘네들을 직접 적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필드명이 포함된 조건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급 필터 할 때 요렇게 전형명이 학업 우수자이다. 그쵸? 필드명이 같이 포함된 조건 범위.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조건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맨 처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범위. 지금 D의 4부터 D의 5까지가 조건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D-average로 구한 값에 자, 한 가지만 더요. 자, 라운드업은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라운드업은 무조건 올림. 자, 셀이나 또는 여기선 우리 함수식이에요. 함수식. D-average라는 함수식이 다 끝난 다음에 쉼표하고 자릿수예요. 자릿수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 1, 2, 3, 4.567이라는 값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는 라운드업 무조건 올림,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림, 라운드는 반올림이에요.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라운드업을 선택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함수식이 D-average라는 뭐 함수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쵸? 자, 아니면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셀을 선택하고 쉼표를 했을 때 자, 자릿수라는 거. 자릿수가 뭔지 몰라요. 일단은 1을 한번 입력을 했어요. 엔터를 했더니 무조건 여러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나는데 무조건 올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여기서 1이 아니라 2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는데 자, 무조건 올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정수값으로 지정을 하고 싶으면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하는 거고. 그렇죠? 0으로. 만약에 내가 1의 자리라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하면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4가 반올림은 안 되잖아요. 그쵸? 하지만 안 되더라도 무조건 여기 1의 자리에서 올려서 12402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문제를 보니까 정수로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자리값을 뭐라고 지정을 해야 되냐면 0이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그 라운드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일단은 평균, 디에버리지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라운드업을 씌어서 한번 구해볼게요. 한꺼번에 하시려면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일단 디에버리지를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14셀에 는 디에버리지. 자, 이 상태에서 필드명이 포함된 범위 저는 B의 4에서 G의 12까지 잡아줘도 되지만 자, J의 12까지 잡아줍니다. 자, 필드명이 포함된 범위가 끝났으니까 쉼표. 자, 열번호예요. 열번호. 몇 번째 열에 있는 평균을 구해줄 거예요. 저희는 2022년 경쟁률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있는 것의 평균을 구할 거다. 자, 쉼표. 조건 범위는 필드명이 포함된 조건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전형명이 학업 우수자이다. D의 4에서 D의 5까지가 조건 범위가 되겠죠. 자, 디에버리지 조건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자, 요 데이터 범위 중에 여섯 번째 열에 있는 평균을 구할 건데 조건은 D의 4에서 D의 5에 있는 학업 우수자. 뭐가? 전형명이 학업 우수자인 것들의 평균을 구하시오. 요렇게 하시면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한번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학업 우수자 2022년 경쟁률의 평균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자, 이렇게 소수점 값으로 나왔다라는 소리예요. 소수점 값으로. 자, 그럼 얘를 정수값에서 무조건 올림을 해서 무조건 올림하면 20이 나오겠죠? 20이 나오도록 라운드업 해주셔야 하는데 자, 우리 구한 것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 디에버리지 요 디에버리지라는 곳 앞에 요 앞에 라운드 업이 들어가고 끝에 쉼표하고 0 우리는 정수값에서 무조건 올릴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세요. 자, 요 앞에 라운드업 가로 열고 자, 디에버리지 쭉 함수식 끝난 그 마지막 그 다음에 가로가 닫힌 그 다음에 쉼표예요. 그쵸? 왜냐면 요렇게 디에버리지로 구한 값을 정수값으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자, 쉼표하시고 0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라운드업에 대한 게 이제 끝났어요. 라운드업은 셀 또는 함수식. 이게 함수식이죠? 쉼표, 그 다음에 자릿수. 끝났으니까 가로를 닫아서 엔터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20이라는 값이 구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음 문제 최대 모집 인원을 구하는 문제. 정의된 이름 모집 인원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여기 모집 인원 이 부분이 모집 인원이라고 이름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범위 중에 가장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우리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는 max 범위 안에 있는 최대값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자, 제2의 13셀을 선택하시고 는 max
max 가로 열고 더블 클릭하고 우리는 어떠한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모집 인원의 최대값이에요. 자, 그럼 여기 모집 인원인 2의 5부터 2의 12까지를 드래그하면 이 부분을 모집 인원으로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모집 인원이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는 맥스 가로 열고 모집 인원. 자, 엔터 해볼게요. 590이라는 값이 나타났네요. 자,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vlookup 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H의 14셀에 유효성 검사, 목록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여기 대항명을 목록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대항명에 따른 2022년 경쟁률이 나오도록 중위대라면 2022년 경쟁률은 26.21이고 한진대면 14.36이고 각각의 이 대항명에 따른 2022년 경쟁률의 정확한 값이 이렇게 검색되어져서 나오도록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vlookup 함수의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자, 기준값, 찾고자 하는 값. 이 기준값은 뭐냐면 어떤 게 변하면 내가 변하는지 그게 기준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대항명 있죠. H의 14세. 얘가 바뀌면 나도 바뀌는 거예요. 얘가 바뀌면 나도 바뀌는 거예요. 그쵸? 기준값이 자, 범위 중에 몇 번째 열에 있니? 어떤 값을? 옵션. 정확한 값인지 유사한 값인지 어떤 값을 구해줄까요? 라는 거예요. 자, 옵션일 경우에 정확한 값을 구해주실 때는 0이나 또는 펄스, 유사한 값을 구해줄 때는 1 또는 true 또는 생략하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이 대항명이 중위되면 중위대하고 똑같은 이 2020년 경쟁률을 나타내야지 뭔가 이 중위대랑 글자가 비슷한 다른 것의 경쟁률을 나타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ITQ 시험 보실 때는 유사한 값은 안 나와요. 무조건 정확한 값으로 나와요. 정확한 값으로 구해주어야 하고요. 유사한 값은 어떨 때 구하냐면 90점에서 100점 사이는 A, 뭐 80점에서 89점 사이는 B, 뭐 요런 거 구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유사한 값으로 1, true 생략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2의 14셀을 선택하시고 는 vlookup. 자, 내가 기준이 되는 값. 기준이 되는 값, 찾고자 하는 값은 요거예요. 얘가 바뀌면 나도 바뀌어요. 자, 그래서 H의 14셀이 찾는 값, 기준값이고요. 자, 범위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범위가 아니라 기준값부터 범위예요. 여기 보면 맨 앞이 대학 코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범위를 대학 코드부터 잡으면 이 vlookup 5주 값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vlookup 함수는요. 반드시 내가 기준이 되는 거. 찾고자 하는 게 반드시 요 첫 번째 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열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에 있는 2022년 경쟁률을 구해야지. 여섯 번째 열에 있는 2021년 경쟁률을 구해야지. 를 구할 수가 있어요. vlookup 함수는요. 반드시 기준값이 첫 번째로 블록이 잡혀야 돼요. 여기는 블록이 잡히면 안 돼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은 구해줄 수가 없어요. vlookup 함수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죠. 그쵸?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뭐 인덱스, 매치 함수 이런 것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저희는 vlookup 함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범위를 우리는 어디부터? 여기 기준값이 대항명이니까 대항명부터 C의 5부터 J의 12까지. 자, 이렇게 기준값은 대항명 H의 14. 그리고 범위는 요 기준값인 C의 5부터 필드명까지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잡아주고 쉼표. 자, 몇 번째 열에 있는 걸 검색해 줄 거예요. 하나. 이거는 여러분 블록 잡은 걸 기준이에요. 요 앞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요 블록 잡은 거를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에 2022년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자, 열번호는 뭐가 돼요? 5가 되겠죠. 5가 되겠죠. 5. 자, 쉼표. 하니까 유사일치할 거냐, 정확히 일치할 거냐. 자, 저희는 정확히 일치해요. 요 펄스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0이라는 값을 입력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펄스를 저는 더블 클릭할게요. 자, H의 14셀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요 범위 중에서 찾아주는데 다섯 번째 열에 있는 정확한 값을 찾아서 나타내시오. 되셨으면 엔터. 자, 이렇게 구해졌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요 모집 인원. 요 모집 인원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탐색을 하면서 400 이상인 행 전체의 다음의 서식, 파랑의 굵게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해볼게요. 자, 일단은 행 전체의 서식을 적용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여기 모집 인원, 모집 인원만 블록 잡으면 되지 않을까? 안 돼요.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B의 5부터 J의 12까지 블록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보면 수식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 마지막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시고 자, 여기 아래 부분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모집 인원이 400 이상이거든요. 자, 그럼 이 첫 번째 모집 인원부터 탐색을 해서 400 이상이면 행 전체의 파랑의 굵게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모집 인원을 선택을 하면 자, 2열 앞에도 달러, 5행 앞에도 달러가 되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얘 하나만 탐색해서 400 이상이면 파랑색의 굵게로 지정하고 만약에 400 이상이 아니면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얘 한 줄만 탐색하는 거예요. 왜? 이 5행이 앞에 달러 고정되어 있으니까 2의 5셀, 2의 6셀, 2의 7, 2의 8, 2의 9, 2의 10, 2의 11, 2의 11을 탐색해야 되니까 앞에 2는 고정되어져 있는 게 맞는데 뒤에 있는 행 번호는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얘를 그냥 여기서 백스페이스 키로 지워서 여러분 달러를 지워주셔도 되지만 키보드에 F4키를 하나, 두 번 누르면 2열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 있고 5행 앞에는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자, 400 이상이에요. 그거나 같다. 400. 그쵸? 요 첫 번째 값부터 400 이상이면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자, 굵게를 먼저 저는 지정할 거고요. 색을 선택해서 무조건 색은 표준색. 표준색의 파랑. 마우스를 딱 갖다 댔을 때 그냥 파랑이라고 나오는 요 색. 오른쪽에서 세 번째 거를 누르시고 확인하시면 자, 요렇게 모집 인원이 400 이상인 행 전체의 파랑의 굵게로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2021년 7월에 출제된 ITQ 엑셀 B형 함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셨어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